홍인포의 왈왈왈 7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문화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혁명이 이제 5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시작한 지는 50년, 끝난 지 40년이라고 하는데 먼저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문화혁명은 정식 명칭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문혁이라고 하고요. 예? 이 1966년 5월에 시작해서 1976년 10월에 끝납니다. 아, 진짜 10년이네요. 그렇죠. 10년에 걸친 역사적 대동란인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이슬로 물러났습니다. 아, 이미 물러난 뒤였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예. 1950년대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나니까 네. 그게 책임을 지고 1958년에 이선으로 물러나고 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속이라고 예. 류샤오치가 이제 국가주석이 되고 덩샤오핑이 그걸 보좌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1958년부터 66년까지 한 8년 동안 피폐한 중국 경제를 갖다가 살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어허. 성공을 했지만 예. 마오쩌둥이 봤을 때는 하하 이 친구들이 주자파의 길을 걷고 있구나.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구나.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가 롤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와중에 1966년 2월에 그 류샤오치 주석에게 호의적인 그러니까 그다음 베이징시의 제일석인 펑전이라든가 예. 허룽 원수라든가 하룡 원수 예. 그다음 루딩이라고 육정일 중앙선전 부장 해방군 총참모장 나서경 그러니까 러루이칭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마오쩌둥 보고 완전 퇴진을 요구합니다. 아, 약간 불을 붙였군요. 그러니까 일서로 이제 복귀해도 예. 지금 못할 판에 이서로 물러난 것도 화가 날 판인데 완전 퇴진을 요구하니까 예. 하하 이것 봐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마오쩌둥은 린비아오 인표의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예.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66년 4월 18일자 인민해방군 기간지가 해방군보라고 있는데 예. 여기에다가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자. 아, 직접 기고를 한 건가요? 예, 이렇게 예. 이제 이 글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966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5.16 통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 5.16 통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건 언제냐? 1966년 5월 16일을 아하,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회의 기간 중이었지 않습니까? 정치국 확대회의 기간 중에 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라고 해가지고 5.16 통지를 통과시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 그죠?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우리 당내, 우리 정부 내, 우리 군 내에 숨어 있는 반혁명 수정주의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예.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우리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무상계급이 지배하던 걸 예를 들어서 자산계급이 지배하는 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빨리 예.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컨대 소련의 후르시초프 같은 수정주의자가 예. 바로 우리 옆에 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단 자기한테 이제 반기를 들었던 뭐 펑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일단 직무를 정지를 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린비아오가 나서가지고 아 이럴 게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의 독립기구를 만들자. 아하. 그래서 중앙문화혁명 소조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정치국의 지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중앙정치국을 무력화시키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끝나는 거는 뭐 1976년 10월 4일인데요. 4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4인방이 체포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예진행 원수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그 당시 마오쩌둥이 이제 그 1976년 9월에 죽거든요. 예. 마오쩌둥의 후계자가 됐던 화고펑의 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4인방을 체포하면서
그거로 문혁은 끝이 결국 마오쩌둥이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났던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혁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홍위병이잖아요. 이 홍위병은 언제 생긴 건가요? 예, 홍위병은 이제 문화혁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어린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홍위병이 이제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책을 보니까 우리말로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홍위병 했던 사람이 이제 회고록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게 2004년에 우리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허, 제가 그때 예. 읽지는 못한 게 아마 제가 그 당시에는 저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예. 못 읽었는데 이 션판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뭐 대학에 그 교수로 있는데 예. 이분이 뭐냐면 아주 글을 갖다 아주 유리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1966년 문혁이 일어날 당시 이 사람이 12살인데 아버지는 이제 해방군의 공군 대령이고 예. 혁명가 이제 가문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정언에 따르면 이제 문화혁명이 시작된 거는 1966년 5월 17일자 인민일보. 그러니까 5.16 통지가 실린 게 바로 그 다음 5월 17일 날짜 그 다음 신문? 날짜 예. 이제 인민일보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이제 기억으로는 뭐냐면 마오쩌둥 주석이 5,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 중국 문화를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자. 외세를 예, 몰아내자. 예.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이걸 갖다 썼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위병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내서 처단하라. 이런 그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오쩌둥이 홍위병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가요? 홍위병이라는 이런 표현을 표현은 안 쓰진 썼습니다. 않았지만. 네, 않았지만 예, 학생들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오쩌둥의 이런 일종의 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나온 다음에 그러면 그 자발적인 형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홍위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선언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회고록에 따르면은 해방군 아파트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했겠습니까 평소에. 예. 딱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밤 10시에 일어나고 예. 아주 조용한 그건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혼돈의 도가니로 이제 변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몇이 그리고 홍위병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이름을 갖다 만리장성 투쟁조 뭐 그 붉은 혁명의 뭐 기상을 살리는 조 예. 해가지고 막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학생들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있던 책들 예. 이걸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아끼던 거 이런 거 아버지 몰래 다 들고 나서 다 불을 태워버리거든요. 참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인 이種광기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참 궁금하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 이제 학교는 예. 문을 닫고 그래서 뭐 학생들은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니까 수업도 안 들어도 되고 또 뭐냐면 혁명만 해도 되니까 이 학교 문을 닫은 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됐던 건가요? 이게 이제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은 중고등 교육기관이 전부 다 문을 닫는.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게 74년부터는 일부 대학은 이제 극소수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농어촌 특례 입학 이게 또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예.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시골에 갔던 학생들 일부를 받기만 받았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이제 이것이 완전 보고된 게 그 77년도부터 끝나고 77년도부터 나서. 그다음에 문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7년도에 수능 시험이 부활되고 78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 8학번이 10년 동안에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한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내전이라든가 지금 시리아처럼 그런 데서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10년 동안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일종의 그 잃어버린 세대나 다름없는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10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일이 생긴 건데 그럼 당시 홍위병들은 10대가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12살이었지 않습니까? 예. 다 10대들. 12살짜리가 홍위병을 했던 12살짜리 건 홍위병 했죠. 참- 12살짜리 홍위병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단 사실 부모님들이 그동안 공부하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닥달을 했는데 지금 각종 집회에 끌려 나가다 보니까 뭐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친구들하고 학교도 없는 판에 학교도 없는 판에 아주 신이 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홍위병 조직들을 대자보를 갖다가 막 일일이 다 붙이고 학교가 했는데 그냥 집회 장소가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가장 흥미로웠던 대자보가 뭐냐면
류샤오치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그때 63년도인가 64년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 초대로 여인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옆방에서 몰래 봤다. 이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인 것 같지가 사실이 않은데.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자보가 난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했어요. 자기가 그 만리장성 투쟁조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 몇이가 이제 모여가지고 대자보를 만들었는데 12살짜리 중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대자보가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어느 예. 대자보를 떼고 그 위에다가 붙인든지 그걸 떼고 예.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어떤 친구 걸 떼고 이제 자기들이 붙였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서로 그냥 아수라장이. 아수라장이 됐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뭔가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홍위병들이 가장 재밌었던 게 항상 밤중에 벌어지는 주자파들이 끌려 나와서 모욕을 당하는 투쟁 집회가 가장 재밌고 예. 흥미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음숙했던 여자 교장 선생님이 얼굴에 시커먼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무슨 죄인들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얼굴에 먹을 칠하는. 그렇습니다. 거.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학 선생님이 아주 흰머리를 위험 있게 길렀는데 이 선생님들이 그래 하도 많이 두들겨 맞으니까 홍위병 어린 학생들한테 예.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장면이 너무나 통쾌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는 그런 진짜 광기였네요. 이제 예전에 그 한동안 유행했던 그 다이호잉의 뭐 3부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셴린 회고록 보니까 지셴린 같은 분은 워낙에 유명한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그 뭐 외양간에서 살았다고 그 베이징대 교수를 하다가 근데 워낙에 이제 뭐 그분은 이제 명망이 있고 참 대단한 학자시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쓴다기보다 참 그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로 굉장히 담담하게 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 시절을 대체 저런 노학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더라고요.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래서 상당수의 예. 그 당시 그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있습니다. 그 노사라고 라오스. 예. 그 노사 선생은 화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인공호흡 투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 그걸 같더라고요. 참고. 제가 그래서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지신린 교수가 나중엔 이제 뭐 외양간에 있다가 무슨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 암흑의 시기에 지식을 남겨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래서 점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다른 책을 쓰는 건 불가능하고 하니까 그 인도의 무슨 라마야나 뭐 마하바라타 이런 것들을 중국어로 그 장문의 그 엄청난 분량을 조용히 번역하는 일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광기 어린 시대에도 그래도 중국이 유지될 수 있게 했던 게 그런 분들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방금 전에 뭐 모욕감으로 자살한 사람 얘기도 하셨는데 뭐 실제로 당 간부들이나 장군들도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다면서요. 많이 희생당했죠. 특히 장군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42명의 장군이 숨졌습니다. 장성만 40. 장성만 4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팽덕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팽덕화이 예. 6.25 때 중국 인민지원군 예, 총사령관 예. 오신 그분도 그 나중에 74년도에 암으로 죽긴 했지만 예. 사실상은 홍위병들한테 수십 차례 걸쳐서 두들겨 맞고 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로 그게 암으로 이제 연결된 예.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션판이라는 그 홍위병이 쓴 회고록에 따르면은 자기 현장에서 2명의 장군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직접이요? 그렇죠, 직접. 예. 직접 그래서 장군 한 명 같은 경우는 공개 비판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처음에 이분이 그냥 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니까 어디 꾀병이냐고 해서 엄청 두들겨 맞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죽었다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건 심장마비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거는 거의 뭐 직접 사인의 심장마비더라도 뭐 죽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장군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당당했는데 이분은 예. 보통은 뭐 다 이렇게 비굴하게 하는데 이분만 해서 당당해서 야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홍위병들 생각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적은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죄책감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리고 투쟁 집회할 때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느 사무실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자살했을 리는 없고 예, 살해당한 거. 살해당한 거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끔찍한 일이네요, 진짜. 그래 실제 기록을 보니까 1966년 6월에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6년 6월에 죽은 장군 한 명이 있던데 어허. 원내성 중장이라고 예. 이분은 광주 군구 부사령관인데 이분이 이제 1960년 4월부터 6월 6일까지 51일 동안 31차례 공개 비판. 하루가 뭐다고 나와서 시달렸던 거로군요. 문제는 공개 예. 비판을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서 숨졌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아까 베이징시 당서기 얘기했는데 펑전이라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팽진이라는 중국 공산당 유명한 원로지 예. 않습니까? 이 사실 부부도 비판대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예를 들어 펑전 서기 겸 시장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완전 붉은색 페인트로 이제 칠을 했고 사람을 장난감처럼 모욕을 주며 그렇죠. 가지고 놀았던 거로군요. 그다음에 예. 그 머리에는 아주 꽃갈 모자 크게 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조롱의 대상으로. 뭐 예. 이렇게 조롱의 대상으로 했고 또 부인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신기고 그다음에 또 온몸에 꽂기는 아주 붉은색 이렇게 드레스를 입히고 난 다음에는 또 그걸 머리를 또 저기 머리를 현장에서 그대로 그 뭐 절반만 정말 참 잔혹하네요. 깎고 예.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들 부부는 홍위병들이 시키는 대로 큰절도 잘하고 그냥 뭐 열심히 걷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수모를 덜 당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오히려 홍위병들이 굉장히 즐겁게 흥미롭게 아주 재미있게 잘 비판대회를 끝냈다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참 진짜 참 끔찍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 중국 혁명의 투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렇죠. 아, 다 저기 어떻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다 예. 그 저기 일조를 한 사람들인데 이 어린 애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한 거죠. 근데 그 홍위병은 그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일정한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우죽순격으로 막 임의로 이렇게 생겼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1967년 그러니까 예. 1966년에 문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년 뒤에 보니까 마오쩌둥이 그러니까天安문 광장에서 홍위병을 갖다 8번을 접견을 했는데 그 총 인원이 1,300만 명이었다. 규모도 엄청났네요. 1,300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홍위병들끼리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싸웠어요. 뭐 아수라장이었겠네요. 그런 식으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우리 조직, 너그 조직 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홍위병이 이제 회고한 거에 따르면은 그 베이징 대학에 야 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 친구의 누나가 예. 그 홍위병 조직의 또 아주 리더였는데 야 너희들 일 없으면 베이징 대학으로 와라 해가지고 베이징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또 사무실 하나 학교 교실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가 또 상대방하고 그냥 너희들은 뭐야 해가 너희들이 저기 우리 저 계급의 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졌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학생이 아까 말한 자기 친구의 누나가 리더인 그 홍위병이 시내 어떤 주자파 예. 어떤 큰 부잣집을 갔다가 일단 털러 간다 해서 거기는 같이 가자 해서 얘도 이제 함께 따라갔는데 그 보니까 미국에서 귀국한 외과의사 집인데 예.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금괴라든가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그걸 다 압수를 하고 또 이제 피아노가 있으니까 예. 피아노를 끌고 와서 그걸 갖다가 일단 뗄감으로 참 진짜 난장판이었군요. 근데 또 문역하면은 홍위병 먼저 떠오르고 또 하방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하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건가요? 예, 하방은 이제 역시 마오쩌둥이 예. 1968년 1월 그러니까 문역이 생긴 지 한 2년 지났죠. 예. 그때 이제 모든 홍위병은 남은 평생을 혁명적인 농민텀에 살면서 힘든 노동을 해라. 그래서 혁명의 기상을 배우라. 근데 그 홍위병은 일종의 마오쩌둥의 이제 그 수호 부대 같은 거였는데 왜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건가요? 아 이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때 67년도에 예. 그 당시 류샤오치를 갖다가 몰아냈고 몰아냈고 다 예. 자기 편으로 왔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너무 혼란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구를 동원해서 홍위병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쓸모가 다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토사구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모아서 그러면 얘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그 농촌에 보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면
이거 홍위병을 갖다 길들이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뭐 자연스럽게 해산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대도시 같은데 웬만한 공장이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아하. 얘들이 일할 데도 없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실업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도 되고 그냥 놔뒀으면은 더 큰 소요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탈취할 때는 홍위병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예. 이제는 상황이 끝났으니 너희들은 시골로 좀 내려가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종의 사회를 휩쓸고 간 광기에 이제 매몰됐던 그런 젊은이들이 1,000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생겨난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농촌에 보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사실은 성과가 없었는 거죠. 그 사실 그 홍위병들이 이제 내려갈 때는 예. 그래도 뭐 시골에 가서 예. 혁명을 해라 뭐 이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뭔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예. 아까 말한 그 어린 홍위병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사람도 섬서성, 예. 산시성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 그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삼베이 지방이라는 데로 내려갔는데 예. 여기서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열차를 타고 이틀에 걸쳐서 산시성의 성도의 시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비포장 도로를 해가지고 어느 이제 시골에 도착한 거예요. 부모도 없이 어린 부모도 없이 이제 어린 학생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서 9명의 학생이 예. 어린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시골에 이제 인민공사에서 사람들이 시키는 게 황무지 개간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염가의 노동력으로 그냥 사실상의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자발적 노동이 아닌 사실상의 노예 노동인데요. 그렇죠. 노예노동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서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 새벽 3시부터 깨운다는 거예요. 노예 노동이네요. 새벽 3시부터 해서 이제 대낮까지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자갈돌 고르고 뭐 이거 하는데 사실 베이징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상당히 그 우스꽝스러웠는데 실컷 그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이게 한번 또 홍수가 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다 실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얼마나 있다? 그 사람은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972년에 4년 동안에 예.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가 동북 지방에 이제 공장으로 전근을 하죠. 왜냐하면 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도망치는가 그것만 이제 생각에 남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은 돈으로 돈도 없으면은 몸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어쨌건 4년 만에 탈출을 하는데 성공은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운이 좋게도 아까 제가 홍수가 나가지고 황무지가 다 그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황무지가 다 이제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는데 이 홍수가 되면서 이게 소고 돼지고 이런 게 많이 떠내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운이 좋게 그 뭡니까 죽은 돼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갖다 건졌죠. 예. 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4분의 1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인민공사의 최고 책임자한테 그걸 갖다 준 겁니다. 아, 뇌물로. 뇌물로. 그래서 이제 해결이 잘 된 거죠. 참 그럼 참 어마어마한 이 개개인의 스토리들이 정말 많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뇌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성행을 했던 모양이죠. 당시에 그 하방에서 돌아오려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까 대학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제 수능 시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 그래 74년부터 이제 이렇게 대학이 이제 공농병 학생이라고 해서 공농병 그러니까 시골에 가 있는 예. 지식 청년들 예. 이런 학생들을 갖다 모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적이나 실력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출신 성분으로만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식 청년이란 말이 참 어폐가 있네요. 지식 청년이라는 것은 예. 이제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대도시의 청년들이 하방을 갔을 때, 예. 갔을 때 그걸 갖다가 지식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의 지식 청년들 그리고 또 공농병이니까 그죠? 혹시 또 공장에 갔는 예를 들어서 예. 지식 청년들 혹시 군대에 갔는 지식 청년들 그 중에서 극소수만 뽑아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 예. 문제는 수능 시험이 없다 보니까 실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거로 따지는데 여기서 이제 지주의 계급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안 되는 거죠.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가 다 또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하. 그다음에 초급 간부에 월급이 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갔다 하면은 그 인민공사의 최고 책임자가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신네 인민공사에서 이번에 베이징 대학에 2명이다 할당량이. 그러면 인민공사의 최고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임의로 고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책임자 마음이네요. 시험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참 이 비참한 정말 일들이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경우도 예.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갖다 얻어서 자기 사실 베이징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걸 갖다 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인민공사의 책임자가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또 뭐 전부 다 또 뇌물을 갖다 줘야 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시성에 하방을 갔다가 예. 이분이 1975년 가을에清华대학 화공과에 공농병 학생으로 그러니까 노구청 특례 입학으로 예. 결정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 인민공사의 책임자가 시진핑 주석을 별로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의 그 중국 역사는 바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아버지가 그렇죠. 시중신이라고 그 서북 지방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그 시중신의 아들이다 해서 사실은 봐준 겁니다. 근데 그 문혁이 끝난 다음에 이 지금 공산당 지도부는 이 엄청난 이 대동란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예,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일단 10년간의 대동란이 끝났으니까 예.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덩샤오핑이 이제 했는데 일단 내린 거는 뭐냐면은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잘한 게 7이고 못한 게 3이라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했던 것들 중에 이 문혁은 작은 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네요. 문혁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문혁에 대해서는 마오쩌둥 주석의 과오였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짱칭이라든가 사인방이 악용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지가 약간 좀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확실하게 잘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을 갖다가 잘못은 했지만 밑에 밑에 놈들이 사실은 더 악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짱칭하고 그다음에 린비아오 2명이 우리 장난질을 친 게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린 경향이 얼버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화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대동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 대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쨌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혁은 이렇게 마오쩌둥이 잘못했다. 이거는 예.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이제 이런 대동란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는 다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 이런 뽀실라이 예. 전 충칭시 이제 서기가 실각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뽀실라이가 그때 뭐냐면은 창홍타흑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의 노래 같은 걸 갖다 많이 부르고 또 흑사회 그리고 조폭을 갖다가 많이 타도하고 이런 식의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문혁을 갖다 회상시키는 그렇네요. 이런 예.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했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뽀실라이가 뭐 대권을 잡는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그때 뭐 다행히 후진타오 주석하고 원자바 총리한테 제동이 걸려서 실각하면서 사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근데 보시라이는 그렇게 끝났지만 뭐 지금 중국에서는 제2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 간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위여진이라는 이런 간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시성에 성장을 했고 문화부 서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은퇴한 이런 상태긴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언론하고 작년 12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문화혁명의 토양이 아직도 비옥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취젠이라고 왜 그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동포 가수죠. 최근요. 최근. 예. 최근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베이징天安门 광장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한 문화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문화혁명의 토양은 아직도 비옥하다. 이 위어진이란 사람이 말한 이 토양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을? 예,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이런 경고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사회 움직임을 보면 예.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하고 비슷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이 언론 통제, 뭐 사상 통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근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예. 심상치 않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CCTV 예능 담당 앵커가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마오쩌둥을 갖다가 비하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예. 그게 이제 SNS에 누가 올리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CCTV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자칫하면 그 홍위병의 대자보처럼 오늘날의 그 소셜 미디어가 그런 기능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왜 CCTV 인민일보 신화사를 갖다 찾아갔는데 예, 그때도 아주 해석이 분분했죠. 그 해석이 예. 분분했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당을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일종 당의 언론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그 당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 있었는데 예. 이분은 또 SNS에다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언론한테 그런 걸 주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언론에 대한 통제 아니냐고 했다가 지금 뭐 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당적을 박탈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문혁 당시 분위기 같은 일방적인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뭐 개인 숭배라든가 지나친 권력 강화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문혁 당시와 비슷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뭐냐면은 문혁 당시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개인 숭배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 전에 그러니까 문혁 이전까지만 그런 문혁 당시까지만 그렇고 그 이후에 보면 사실은 뭐 지도자의 뭐 휘장이라든가 찬양 노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우리 먼저 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예, 이제 점점 나타나고 시진 배지가 나온다라든가. 나온다든가 예.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든가 아하.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좀 심상치 않은데 근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에 말하자면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또 개인 숭배도 많이 없어졌고 어느 정도 이 문혁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혁 이후 30년 동안 개인 숭배도 없어지고 예. 그게 또 집단 지도 체제가 생겼다는 것도 뭐냐면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걸 갖다 막겠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 마오쩌둥 시대에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혁 같은 그런 일이 예.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종의 교육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종신제를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덩시아오핑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자기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바꾸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종신제를 없앴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역시 짚어봤다시피 공산당 총수교도 10년 아니고 15년, 20년 할 수 있지 않느냐. 건강히 마음만 먹으면은. 그다음에 또 집단 지도체제도 말로만 집단 지도체제고 사실은 1인 중심의 권력 집중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예를 들면 시 주석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런 시스템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로군요. 이게 어떻게 제도로 굳어져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제도로 굳어져 있었는데 슬금슬금 이게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예.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문혁을 갖다가 그 당시 청산했을 때 사실은 이 덩시아핑 같은 경우도 빨리 개혁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문혁 청산 같은 걸 갖다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임시 미봉으로 그냥 미봉책으로 하고 그 덩시아핑 얘기는 1993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기 4년 전이죠. 사실은 역사적인 재평가 문제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이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를 해봐라. 근데 그거는 듣기에는 근사한 말 같아도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항상 보면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아픈 과거랑도 맞대면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덮어두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런 것들을 겪었던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가를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예. 얼추 그분들은 지금 사실 문역 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정도는 평가를 할 법도 한데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오히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최근 보면은 그 문혁을 칭찬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오쩌둥 이야기 계속하고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오쩌둥의 신화라든가 마오쩌둥의 강력한 권력을 좀 이용하려는 그런 면을 보이는 걸로 봐서 오히려 반대 행보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할 때만 하더라도 먼저 번에天安문 사태라든가 예. 또 이제 문화혁명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재평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집권 1기이기 때문에 예. 2017년까지 1기지 않습니까? 2기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 손에서 해결하려고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당장은 지금 안 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혁명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역량과 해독 같은 걸 갖다 철저히 청산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실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실라이 같은 경우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유명한 보이보 예. 전 부총리인데 아버지를 몽둥이로 이렇게 다리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사실 그 사람 생각에는 보실라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혁개방 30년을 거치긴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때 그 정서가 남아 있는 그 거예요. 정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당시의 그 부작용과 이것들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본주의적인 개혁 개방 때문에 이제 결국 빈부격차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지나친 사치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뭔가 이런 거 좀 때려 부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들도 많이 좀 싹트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 개방 지난 30년 동안 그 완전 무결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인데요. 예. 뭐 경제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문제점을 낳은 게 바로 빈부격차 예.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비리 문제 고위 간부들의 비리 문제 예. 사실은 뭐 웬만한 간부치고 돈 안 챙긴 사람 없고 또 애인 없는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시 주석이 그래서 해결을 하려는 게 바로 빈부격차 해소, 그 샤오캉서인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비리와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 주석의 그런 개혁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런 강도 높은 반부패 투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문역이 더 그리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베이징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그 집주인이 예. 아파트를 갖다 5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값이 지금 한 10배 가까이 10년 동안에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50배 재산이 늘어난 거죠. 아파트만 따져보면. 예. 그런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빈부격차를 갖다 해소하는 문제를 갖다가 문역처럼 다 때려 부수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 거를 몽땅 다 부숴버려서 같이 없애자. 같이 없애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하나의 또 뭐 성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뭐 요술 방망이처럼 뚝딱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나 법치가 확립이 되거나 좀 민주화로 가거나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인 것 같은데 예. 아직 시진핑 주석은 정치 개혁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지 않고 중국 우리만의 사정이 있다.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중국만의 특수성이 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는 궁금한 수준을 넘어서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상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떤 그래서 분위기인지. 지금 이제 사실은 분위기를 보면은 문역과 같은 스타일로
사실 개혁 개방 정책이 남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국 사회 주류는 뭐냐면 역시 개혁파입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개혁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혁과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성장이 그 사회에 남겨준 소득이자 또 교훈이랄까 그런 거겠네요. 그 문혁 때 50년 전과는 상황이 역시 다르니까 중국의 경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개혁 개방 노선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 아니냐. 거기서 뭔가 이걸 갖다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항상 제2의 문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 그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올해 또 50주년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 다뤄주실 거예요? 후궁 견환전이라는 그 드라마 요즘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예,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청나라 옹정 황제인데요. 예. 그래서 후궁 견환전과 옹정 황제 구부장을 위한 맞춤형. 맞춤형 저의 수준과 취향에 예, 맞는. 맞춤형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만 재밌나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후궁 견환전이 중국 드라마와 옹정 황제의 역사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